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FQDN하고 또 우리가 흔히 쓰는 인터넷 주소, 이 둘의 차이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뭐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좀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이게 다른지, 또 왜 이 구분이 중요한지 그 핵심을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FQDN. 이게 도대체 뭘까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Fully Qualified Domain Name, 그러니까 정규화된 전체 도메인 이름 뭐 이런 뜻인데요. 네. 이게 인터넷상에서 특정 컴퓨터나 서버를 아주 정확하게 찾아가기 위한 그 전체 주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좀 길고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딱 하나의 대상을 지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면 이게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보통 보면 호스트 이름, 도메인, 최상위 도메인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아, 네네. 예를 들어서 www.example.com 여기서 www 이게 이제 호스트 이름이고요. example이 도메인, com은 최상의 도메인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점이 딱 찍히잖아요. 네, 그거 저 항상 궁금했어요. 왜 점이 찍히는지. 아, 그 점이요? 이게 보통 브라우저에서는 그냥 생략을 많이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그 DNS, 인터넷 주소록 시스템의 가장 꼭대기, 그러니까 루트를 의미해요. 아하, 루트요. 파일 경로에서 맨 위에 있는 드라이브나 최상위 폴더 같은 개념이죠. 이 전체가 다 모여야 비로소 FQDN이 되는 겁니다. 뭐 mail.google.com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와, 그 마지막 점이 루트라니 생각도 못했네요. 근데 잠깐만요. 그럼 그 구조를 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보통 쓰는 주소랑은 좀 다른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브라우저 창에 google.com 이렇게 치면 지금 말씀하신 그 www 같은 호스트 이름이 빠진 거잖아요. 네, 빠졌죠. 이게 그냥 편의상 줄여 쓰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바로 그게 핵심적인 차이인데요. FQDN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호스트 이름까지 전부 포함된, 그러니까 시스템이 알아듣는 풀네임 같은 거예요. 아, 풀네임. 네, 특히 뭐 서버를 설정한다거나 아니면 웹사이트 보안을 위한 SSL 인증서 발급처럼 아주 정확하게 그 대상을 지정해야 할 때 그때 반드시 사용됩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우리가 보통 인터넷 주소라고 부르면서 google.com 이렇게 입력하는 건 사용자가 기억하고 입력하기 편하게 호스트 이름, 뭐 www 같은 게 생략된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훨씬 편하죠. 네. 그리고 웹서버가 알아서 www가 붙은 주소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경우도 흔하고요. 그러니까 FQDN은 기계를 위한 아주 정밀한 주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주소는 뭐랄까, 사람을 위한 좀 편리한 주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기계를 위한 정밀 주소, 사람을 위한 편의 주소. 비유가 아주 명쾌한데요. 그럼 이 FQDN이라는 개념이 기술적으로는 중요해 보이는데 만약에 제가 뭐 웹사이트를 직접 만들거나 서버를 다루지 않는다면요. 이걸 굳이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 같은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뭐 일상적으로 그냥 웹서핑만 하신다면 FQDN이 직접 막 의식하실 필요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인터넷의 안정성을 딱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네.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보안을 위해서 그 SSL 인증서라는 걸 발급받잖아요. 네네, 그 자물쇠 모양 나오는 거요? 맞아요. 그때 이 FQDN이 인증서에 적힌 주소랑 정확히 일치해야만 해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아마 나와 있을 텐데 만약에 이 FQDN이 인증서랑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뭐나 문제가 생기겠죠. 바로 그겁니다. 브라우저에 주의 요함이라거나 연결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좀 무서운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되죠. 아, 그거 가끔 보죠. 네. 그럼 방문자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불안한데? 하면서 신뢰도가 확 떨어지겠죠.
이렇게 FQDN은 웹사이트의 신뢰도랑 바로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뢰도 문제군요. 네. 그리고 또 만약 직접 웹사이트를 운영하시거나 뭐 이메일 서버, 파일 서버 같은 걸 설정하실 때는 이 FQDN 개념을 모르면 설정 오류 때문에 엄청 고생하실 가능성이 커요.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인 셈이죠. 아, SSL 인증서 오류가 FQDN이랑 그렇게 관련이 깊었군요. 그냥 뭐랄까 무심코 넘겼던 그 경고창의 이유를 이제 알게 되니까 확 와닿네요. 네, 그렇죠. 그럼 결국 FQDN은 시스템의 정확성 또 안정성을 위한 완전한 기술적인 이름이고 우리가 쓰는 주소는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FQDN은 인터넷 인프라가 아주 정밀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네. 나중에 웹사이트에 뭐 쇼핑몰 기능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하위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처음 도메인을 설정할 때부터 이 FQDN 구조를 좀 염두에 두고 호스트 이름을 어떻게 설계할지 미리 고민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서비스 확장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아, 그렇군요. 확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군요. 네, 오늘 FQDN과 인터넷 주소의 차이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차이를 넘어서 왜 중요한지까지 이해하게 됐네요. 네,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FQDN을 구성하는 요소들 있잖아요. www, mail, shop 같은 호스트 이름이나 example.com 같은 도메인 이름. 이게 기술적으로는 그냥 식별자인데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 서비스나 브랜드의 얼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름이니까요. 네, 이런 이름들이 단순히 기술적인 기능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나 서비스를 딱 봤을 때 신뢰하거나 인식하는 방식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한 번쯤 곱씹어보는 것도 흥미로운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